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1.5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들이 방어를 하면서 902.87포인트로 1.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900을 돌파했는데 이것이 개인들의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관의 매도세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개인이 매수세를 확대를 하면서 상승세를 점점 벌려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카카오페이, 네이버 순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정말 여기가 돌파가 될까라고 했던 구간이 바로 50만원 구간이었습니다. 50만원의 매물 저항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돌파를 하고 50만원 위로 안착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로는 삼성전자, 삼성 SDI, LG이노텍, 카카오, 삼성전기 순이었습니다. 기관 순 매수로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현대차, 크래프톤 순이었는데요.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기관도 매수를 하면서 50만원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순 매도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 SK하이닉스, 엔캠, LG전자, LG화학 순이었습니다. 오늘 업종 상위로는요. 1위는 운송, 2위는 서비스 부분, 3위는 음식료, 4위는 은행, 5위는 미디어였습니다. 오미크론이 병상에 대한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미크론을 독감으로 처리를 하는 식의 리오프닝을 다시 한번 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리오프닝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진에어,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CJ, CGV 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주에 대한 부분도 올라갔는데 진로가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이슈가 또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의 상한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고루 상승한 건 맞지만 오늘은 상한가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장이 조금 힘이 없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힘으로 올렸기 때문에 받쳐주는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골고루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코로나19의 계절 독감 전환 검토 소식에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대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및 의료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본격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리오프닝주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로봇 산업 투자 적기라는 분석가의 분석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에어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계절 독감 감기 가능성을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발 확진자 규모가 3만 명에 육박하여서 위도 오미크론 수준을 밟는 모양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현행 6구제를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와 같이 위중증 그리고 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화이자와 머크사의 경구치료제가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소와 원전에 대한 이슈도 나왔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이 많이 뜨거웠죠. 이재명 후보는 수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원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두 개의 에너지 모두 다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소가 갔으면 좋겠다. 제가 물려있어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전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원전이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소도 중요하지만 원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후보 간에 어떤 이슈들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럼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이 이 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체크하셔서 이재명 후보라던가 윤석열 후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밀어붙인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강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뭐 두산 퓨어셀부터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중공업 등의 이런 기업들이 상승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의 큰 이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메타의 어닝 쇼크로 급락을 했지만 그 우려가 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마존과 스냅 그리고 핀터레스트 등의 기술주가 호실적이 나왔죠. 급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코로나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확진자도 계절 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의 이슈는 바로 하이트 진로 소주입니다. 출고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라고 알려졌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들, 뭐 제주맥주라던가 보혜양조라던가 국순당이라던가 이런 주식들이 소주값 안 올리겠구나 해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꼭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적들을 정리를 하면은요, 실적 컨센서스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이 조금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214%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하해가 나왔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역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4%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컨센서스가 좋게 나온 것은 하나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올해 좋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1% 상회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컨센서스가 없어도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온 것은 P&H테크입니다. P&H테크가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104.1%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하나투자증권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7.5% 상승이 되었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오늘 발표되는 1월 고용보고서의 발표입니다. 지금 현재 전망들이 오미크론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보고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기조와 그리고 현재 사회의 상황을 따지고 보면은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위험 요소는 먼저 첫 번째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1197.29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12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분명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지는 유가의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구나 라는 등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문제죠. 지금 이 시간에 유가가 9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100달러 가는 거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유의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더 줄이려고 하는 거 미국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만 배럴 증산 유지를 했던 거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증산율이 더 낮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완화되는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수요가 지금 점차적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한테 유가 올랐는데 왜 스콜피오 탱커스가 안 올라?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가가 올랐을 때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은 올라가겠지만 원유를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기업이 아닌 원유를 운반하는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요 이슈에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WTI 원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왜 얘는 비리비리하게 올라가지? 올라가도 이날은 갑자기 올라갔다. 이날은 또 내려갔다가 이거 왜 그러지? 수요와 직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도 걱정되는 장, 내려가도 걱정되는 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 일단 제일 큰 부분이 바로 경제 부분이거든요. 경제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방향이 나와야지만 지금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리고 있는 거니까 정말 경제가 좋아지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꼭 위험자산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추적하시면은 시장 많이 걱정되는데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